상해를 아는 언니들, 중국을 아는 언니들, 애터미를 아는 언니들, 중국 애터미를 아는 언니들, 아는 언니들이에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오늘은 중국에서 사업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어떻게 구분하는가 한번 어떻게 보려고 해요. 구분하는가? 뭐가 다른가, 뭐 구별하는가. 좋네.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는 사업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말하는 사업자는 경소상이겠죠. 기본적으로 사업자야, 소비자야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일하면서 보니까 뭐야 경소상이라서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결국은 아니야 하는 뭐 이런 케이스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네네네, 좋네요.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저희가 그 중국에 오픈했을 때는 이제 경수상들이 막 이제 등록을 했잖아요. 근데 무조건 저희는 등록을 하면 다 사업자인 줄 알았어. 근데 저희만 경소상 등록을 하면 경소상이라는 게 우리가 예전에 저희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업집조라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업자 등록증은 일반 뭐 개인 뭐 매장 하시는 분 우리가 끄티우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개인 회사 그리고 주식회사 다 가능해요. 근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된다. 그쵸.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사업자인가 소비자인가를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면 우리가 한국에서는 보통 일반 소비자들이 애용자 되고 애용자가 사업자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이 중국에서 안 통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아예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 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워하고 불편해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 무서워. 왜 그걸 나한테 하라고 해? 그래서 안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너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인에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도전이 일어나고 했을 때 이 중간에 계신 분들을 다들 어떻게든지 간에 한 번씩 간에 후원수당을 받게끔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경소상 신청이 안 돼 있는 분은 실제로 그걸 받을 수 있는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이 약간 이제 그 한국하고 중국하고 조금 이제 가끔 이제 스폰서분들이 말하는 거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전 세계 다 똑같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중국은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성공의 8단계를 가면가 방향을 해서 메이크오를 한다. 요거는 같을 수 있는데 이렇게 어떤 사업 전개하는 방법 면에 있어서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인도에 갈 때 있을 때 그 방법은 조금은 살짝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조직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은 소비자가 애용자 되고 애용자가 사업자 되는 과정이 있지만 중국은 그 과정이 없잖아요. 맞아요. 무조건 사업자예요. 무조건 사업자가 사업자지 소비자가 사업자 되지는 않는다. 왜냐면 영업지조를 신청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사업자를 잘 구분하기도 하고 그 사업자가 진짜 사업자인가를 알아보는 실력, 눈을 키워야 되겠다. 공통점은 하나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제품을 사용해 보는 거. 제품을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제품을 사용해보고 그 제품에 대한 이제 인정 그리고 야 이 감동 확실히 어머 이 제품이 이렇게 이 퀄리티에 이 가격밖에 안 해. 그건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 그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도 실제로는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다른 분들은 그래요. 그럼 아예 처음부터 매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좋겠네. 그렇게도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많이 써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피부관리 샵을 하고 계신 분, 네일 샵을 하고 계신 분 그다음에 이제 의류 사업 하시니까 의류 가게, 옷 가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많이 접촉을 해봤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분들 그런 분일 경우에는 제품을 사용해보고 그러면서 사업을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일반 개인들 특히 이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가정주부로 이제 사시는 분들은 한국에서는 가정주부들이 정말 제품에 감동해서 시작하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제품은 만족했을지 모르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회사를 낸다? 이 부분은 조금 그게 이제 문턱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발목을 잡죠. 그렇죠. 사업을 하고 싶어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또 한 가지는 나이가 많은 분들은 영업직조 내기가 힘들어요. 보통 한 70세 넘으면 안 내주잖아요. 그쵸? 이번에 우리 보니까 70세 가까이 되신 분도 해주긴 해주는데 우리가 우리 3대 상속이라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상속비 기준을 얘기하는데 중국에서는 영업직조 대표 그러니까 법인 대표가 누구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분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상실되는 거니까 연세가 많아지시거나
있으시거나 지병이 있으시거나 그래서 그게 안 됐을 때는 그 회사를 이제 법인 그 대표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손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확실히 한국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사업자를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 무턱대고 이 사람이 경조상 신청을 했어. 그래서 경조상이야. 아, 이 사람 사업자로 키워야지. 이 사람 사업자라고 어떤 그 사람한테 맞는 미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람은 사업자라고 해서 막 사업자 미팅을 들어가면 이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아직 못 받아들이는 거, 우리 미팅을. 그래서 사업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조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생각하는 좀 나눠볼까요? 자,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저는 애터미의 사업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통역하면서 소통이 중요하다, 소통이 다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거는 스폰서와 파트너와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되는 사람. 경조상을 신청하고 뭐하고 다 했지만은 소통을 하지 않아. 소통을 안 하는데 어디 가서 배울 것이며 소통을 안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갈 것이며 이게 복제 사업이라고 하는데 복제를 누구한테 받을 거예요? 받으려면은 어찌 됐든지 간에 스폰서한테 복제를 받아야 되는데 복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그런 분들 이제 봤어요. 이제 저희 팀에 있는 분이기도 하고 제가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스폰서랑 소통할 게 뭐 있어? 내가 파트너랑 소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간혹. 그리고 이제 제가 저희 파트너인데도 제가 미팅 한번 하게 만나자, 얼굴 보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해도 얼굴도 안 보여줘. 내비치지도 않아. 근데 자기 파트너들하고는 소통을 해.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아유, 그러게요. 아니 왜 그럴까?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뭐 몇 년씩 하신 분들이야 다 아시겠지만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스폰서는 그냥 대해도 돼. 그냥 막 해도 돼? 막 해도 돼. 그러니까 편안하지. 스폰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뭐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니 스폰서인데 뭐 내 덕분에 어쨌든 돈 받는 사람이자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애터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파트너에 대해서는 막 절절 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도 못해. 우리 파트너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그만둔다 할까 뭐 할까 그래서 절절절 매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하면서 정말 제가 마음 가운데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남한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진리죠. 내가 내 스폰서랑 소통을 하건 내 파트너랑 소통을 하건 어찌됐든지 간에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면 내가 좋은 상태를 나도 상대에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복제 사업이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스폰서한테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파트너들이 보고 배울 거 아니에요. 맞아요. 똑같이 우리 부모가 나는 우리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 어느 날 내가 우리 엄마의 싫어하는 행동들, 말투 이런 것들을 복제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까지도 파트너가 복제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공자분들의 강의를 들을 때 막 그러잖아요. 뭐 성공 이렇게 막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 DNA가 다 모르겠어서 아니 어떻게 그게 되지? 근데 아이고야.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전문용어로 우산치기 한다 그러죠. 우산치기. 저도 배웠어요. 애터미 와서 우산치기. 소통하지 않고 자기네 팀을 내가 스폰서한테는 맡고 밑에 파트너들하고만 소통을 하고 본인이 능력 있으면 두 줄 다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두 줄 바이너리긴 하지만 두 줄 다 혼자 하는 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스폰서와 잘 소통을 해서 한 줄을 같이 협력을 해나가면 훨씬 쉬운데 애터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소통을 막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닌가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죠. 배우는 시간이. 근데 그게 스폰서와 함께 우리가 같이 공통 라인을 하면서 열심히 학습이 돼야지 또 내가 내게 또 할 때 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호일러의 법칙도 그렇고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스폰서의 힘을 빌려서 얘기하는 게 훨씬 영향력이 있어요. 맞아요. 그거를 조금 깨닫고 빨리 그냥 내가 이 스폰서보다 내가 능력이 있어. 그래도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스폰서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스폰서가 해주는 게 훨씬 전달이 되거든요. 보통 이제 그렇잖아요. 개인 인맥이든 아니면은 파트너의 파트너건 했을 때 아무래도 다르죠. 영향력이.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잘 깨닫고 좀 우선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워요. 안타까워. 왜냐면 제 바로 위 스폰서부터는 다 한국에 있잖아요. 아쉽네요. 메스? 메스? 좋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왜냐면 제가 지금 두 번째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근데 우리 매매는 소통의 달인이야. 아이고야. 소통의 달인. 아이고. 통역의 달인, 소통의 달인.
달인이십니다. 아니 진짜 정말 이게 그 소통의 그 생장점이 그 소통을 안 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피가 막히는 것 맞아요. 같은 현상이 맞아요. 생기잖아요. 근데 이 소통이 안 되는 이 불통인 사람 때문에 조직이 망가지는 그러니까 왜 그러잖아요. 소통의 통자가 통할 통자인데 그 소통이 되지 않았을 때는 거기가 통하는 그 통자 앞을 통자로 이제 변하게 되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아래 소통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 네. 저는 제가 한 가지 그 사업자인지 소비자인지 구분하는 방법 한 가지는 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이거는 맞아요. 정말 정답이에요, 정답. 맞아요. 이제 자기는 본인은 사업자, 경조사항을 신청해서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아, 회의에 참여하지 않아, 이 사람은 사업자 아닙니다. 그냥 맞아. 이렇게 그 사람을 뭐 이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두시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또 파트너를 찾아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맞아. 우리가 뭐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시스템에 참여하자. 왜냐면 시스템에 참여하는 게 회사 시스템이든 우리 팀의 시스템이든 어찌됐든지 간에 시스템에 들어와서 계속 내가 충전이 돼야지 이 사업을 거절을 받건 어려움을 만나건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데 그 충전받는 시간이 없이 계속 아웃풋만 있다 보면은 견디기 어렵죠. 근데 이제 본인이 배워지는 것도 그렇죠. 없고. 이제 그리고 이제 본인이 시스템이 안 들어오면 그 본인 하부에 있는 파트너들도 시스템이 안 들어오고 키울 수 복제기 없어요. 때문에 팀을 못 키울 키워요. 수 없어요. 맞아. 근데 파트너 본인만 또 들어오고 몰래 또 가가지고 파트너들한테 또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도둑질 강의하듯이 막 녹화하듯이 막 그거 참 이해 안 되지 않나요? 왜 그러지? 녹화해가지고 막 떠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근데 파트너들 보고 이 시스템에 들어오라고 하면 굉장히 쉬울 텐데 또 그것도 안 해. 참 이거는 근데 그들이 항상 하는 말은 있어요. 들어오라는데 안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뭐 그들이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들어올 때까지 꾸준히 얘기하는 맞아요, 거 그들을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도 물가까지 내가 끌고 갔어. 맞아. 물을 먹게 하는 거는 말이 스스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내가 말 입속에다가 물을 넣어줄 수는 없듯이 부어주고 싶다. 그러니까 근데 스스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스로 할 수 있게 뭔가 어떤 지속적인 전달과 자극 뭐 이런 것들을 비전 제시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중국에서는 뭐 한국도 요즘 부업자분들 많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부업 사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시스템마저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어려워요. 계속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우리도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경수항 신청을 했어요. 일부러 회사를 내서도 하고 있는 분들이 그 영업 형태를 갖다가 더 추가해서 종목을 더 추가해서도 했지만은 결국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남는 분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시스템에 맞아요. 이제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데 네, 저는 이 맞습니다. 시스템에 들어오는 것도 지금 저희가 이제 한국 스폰서들하고 한국에 계신 사업자분들하고 같이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근데 시스템을 보면 한국 분들은 캠을 굉장히 잘 키잖아요. 자신 있게. 이게 습관이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예의라는 게 또 이제 그런 문화성, 그러니까 문화에서 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은 우리 스폰서가 저기서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데 내가 끄고서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야 뽀하이스 좀 죄송하고 하니까는 어찌됐든 키고 그 시간만큼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제가 이제 그 얘기 자꾸 하니까 우리 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중국 사람들 그렇게 강요하면은 오히려 그나마 그것도 안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아이고야 이건 뭐지? 그러니까 뭐 그들이 자연스럽게 킬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저는 그들이 키고 안 키고는 그들이 할 일이지만 나는 나의 할 얘기를 한다 이거죠. 맞아. 근데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그들은 켜야 되는 것 자체도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렇죠. 말을 하는데 안 키는 건 그들이 져야지만 말마저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근데 같아요. 이제 본인의 팀을 빨리 성장을 시키고 싶으면 일단 파트너를 같이 시스템에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본인이 일단은 태도를 좀 캠을 키고 또 내가 미팅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파트너도 그게 복제가 된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생각나는 분 있네. 켜놓고서 팩 바르고 팩 바르고 다른 거 하고 우리 보면은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라인도 있고 누구도 있고 많이 있다 보니까는 때로는 정말로 어머 어떻게 민망할 정도로 열심히 막 뭘 하고 있어 켜놓고 좀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인들이 다양하잖아요. 또 맞아요.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어려서 애터미를 잘 모르고 어리니까 그런 거를 받을 수가 있는데 조금 직급이 그래서 가면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복장이나 뭐 태도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맞아요. 한국에도 스폰서님들 보면 이렇게 우리 캠으로 할 때도 뭐 굳이 뭐 정장을 입고 막 이럴 필요까지 없는데 막 정장 입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에 참여하지만 참여하는 걸 보면서 그 안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사업자이다 아니다. 아 지금 이제 막 들어오셨구나. 아이고 이제 진짜 어느 정도 좀 깨달으셨구나. 그래서 확실히 근데 이게 보면 다른 것 같아요.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태도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도가 전부다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만 봐도 아는 거지. 갑자기 깨달아진다는 말을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안다는 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저는 안다는 거의 가장 큰 뜻은 깨닫는 거라. 본인 스스로가 그럼요. 아 이거였어 라고 스스로 깨달아지는 게 진짜 안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요새 그거를 굉장히 많이 느껴요.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아 내가 해보니까 아 내가 애터미를 좀 아는데 그렇게 말할 때가 덜 익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벼가 익으면 너 고개 숙인다고 교육을 통해서 뭐 이렇게 알려주고 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랑 내가 스스로 경험해보고 내가 직접 뭔가 어떤 뭐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깨달아졌을 때의 그거랑은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맞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가 있잖아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은 목표가 없으면 방향이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가 정확해야 된다. 목표가 정확한 사람이 사업자이다. 그렇죠, 그렇죠. 목표도 있는데 그 목표가 뭐냐면 꿈. 맞아. 본인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 미래에 대한 꿈과 목표, 애터미에 대해서 뭐 어떤 언제부터 계획? 직급을 가고 계획 뭐 이렇게 얼마를 벌고 이제 그러니까 직급과 수입에 관련된 어떤 정확한 목표와 꿈이 있는지. 그래서 왜 우리 인생 시나리오를 항상 사업 시작할 때 우리가 성공의 8단계 보면은 결단계를 하면서 그게 꼭 들어가잖아요. 맨 처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깊이 인식을 못했어요. 저도. 근데 하면 할수록 그리고 새로운 사업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리고 경소상을 신청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확실히 그의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확실한지 그게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많은 경험을 하고 있지만 뭐 거절을 당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일들 만났을 때 그리고 파트너들이 갑자기 나의 계획과 다르게 뭐 어떤 이런 그러니까 많은 그 수많은 변화 가운데 있어서 내가 요동하지 않으려고 하면 나의 목표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쵸. 사업하다 보면 그거 느끼잖아요. 링다운 그러니까 리더가 이렇게 하자고 해서 저는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팀의 계획이 이렇다고 하니까 는 그냥 뭐 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해요. 이런 경우에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워요. 이 케이스는 정말 어려운 것 본인 같아요. 사업인데 남을 위해서 하는 사업처럼. 맞아요. 그래서 개인의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 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사업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저는 도전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목표를 세우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은 초창기에 조금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지만은 도전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건 정말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따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정말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어떻게 처음 사업 시작하실 때부터 도전하자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 저는 도전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도전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오토 소비자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소비자를 많이 만들면 언젠간 자동으로 내가 직급이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애터미 너무 괜찮네 이게 소비자 마케팅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좀 늦어졌죠. 근데 그렇죠. 이제는 깨달아져서 이게 오토 소비자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직급자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오토는 없다. 우리 이혜정 총무팀장님한테 뼈 때리는 강의를 한번 들었잖아요.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 직급이.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철저하게 깨닫고 그 전에 물론 깨달았긴 했지만 저절로 되진 않는다라는 걸 알고 이제 도전에 대해서 깊이 이제 플랜을 짜기 시작했죠. 맞아요. 이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예요. 그런데 비즈니스의 눈을 가지고 이걸 제대로 보는 데는 그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거를 사업으로 보느냐, 구멍가게로 보느냐, 그냥 소비자로 보느냐, 요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제재 같은 경우는, 야, 이게, 연금으로 해가지고 매달 200만원씩? 이런 게 어디 있어? 200만원을 받으려면 내가 얼마를 저금해 놔야 되는데, 그런 개념에서 200만원을 기점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걸 빅 비즈니스로 보는 데가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학습을 계속 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리고 여기 시스템에 계속 들어와 있음으로 해서 그리고 스폰서와 파트너와 소통 보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좀 전에 했던 것들 스폰서와 파트너랑 소통 계속 하셨어. 그리고 시스템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어오셨어. 그리고 또 뚜렷한 목표. 처음에 목표가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의 목표를 다시 재설정하면서 어머 내가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이렇게만 해?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깨닫게 빨리 되는 거죠.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도전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왜냐면 도전이 없는데
하는데 어떻게 발전할 거예요? 맞아요. 도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도전을 통해서 유지를 통해서 계속 올라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를 거기까지 깨닫는데 많은 우리 사업자분들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전에 얘기한 그 4가지 정도만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이렇게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업자로서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다 이제 저는 추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사업자 요런 이제 4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 제품을 안 써. 아, 왜? 그거 말이요?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아니 중국 사람들이 제품 안 쓰고 그냥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애용하는 건 기본인데 최대한 본인이 제품을 안 쓰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놀부십보 같은 마음을 그래서 가진 우리가 사람들 처음에는 그런 분들 때문에 되게 힘들었잖아요. 우리가 처음 말할 때 우리는 우리가 배운 대로 처음에는 제품을 사용해 보세요. 그게 사업의 시작입니다. 사용하시고 그 감동과 이 어떤 그 좋은 느낌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세요. 이게 이 사업의 가장 기초적인 그러니까 이제 첫 스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갖다 사업자들은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괜찮다고 나는 이걸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제품 뭐 어떤 이렇게 뭐 가성비를 따지고 뭘 따지고 품질 따지고 그냥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객관적으로 따진다는 거죠. 내가 사용해보지 않아도.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다 떠났어요. 그렇죠. 일단은 제품에 그 어떤 그 본인이 빠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맞아요. 좀 많이 다양하게 많이 써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맞아요. 이게 우리가 뭐 제품을 쓰게 해서 뭐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정말 감동받은 제품이 있지 않으면 쉽게 사업을 포기한다는 거죠. 맞아요.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애터미에 꽂힌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쉽게 포기할 수 있다. 정말 제대로 된 사업자들이야말로 짧은 시간에 많은 제품을 사용해보고 애용함으로써 내가 내 슈퍼 차렸는데 마트를 차렸는데 나 10가지 쓰고 10가지만 팔 거야? 내 샴푸 안 쓰고 다른 데서 샀어. 그러니까. 맞아, 그러네요. 그래서 일단은 특히 중국에서는 이 애용자라는 말을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중국 사람들 특히 중국 사람들하고 미팅을 하거나 중국에 경상청했으면 다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분이 정말 요 4가지, 5가지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체크를 하셔서 미팅을 할 때 좀 왜냐면 사업자로 생각하면 우리가 좀 심도 있는 미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업에 어떤 그 포커스를 맞춰서 미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팅의 어떤 내용이나 질이 이런 질문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자인데 제품 얼마나 사용해 봤니? 그러면은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 천천히 사용하면 되지. 아니 사업의 첫 번째는 제품 애용이야. 이 멘트가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또 일주일이 지나면 또 얼마나 늘렸는지. 왜냐면 이미 100가지가 넘는 제품이 중국 시장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나는 아직 치약 칫솔만 써봤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업 진행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인지 소비자인지 착각하지 마시고 다 경수상이라고 다 사업자 아닙니다. 네. 요 4가지, 5가지에 그 포함되는 어떤 요런 분들만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 그러면 우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첫 번째, 스폰서와 파트너와 잘 소통하는가. 두 번째, 시스템에 빠지지 않고 잘 참여하는가. 세 번째,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네 번째, 도전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이 마인드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제품을 애용하고 있는가. 네. 정리의 여왕이네요. 아니. 자, 그래서 오늘의 중국어 한마디는 뭐예요? 네, 오늘 중국어는 우리 사업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경소상은 찡사오상 하고 이미 했었었죠. 사업자 말 그대로 시예저. 시예저. SHI 우리 보통 건설음이라서 스가 아니라 시예. 얘도 마지막 또 HE 해서 건설음입니다. 시예저. 건설은 제일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시예저 하세요. 시예저. 그러니까 제가 중국어가 안 는다니까 이 건설음 때문에 이게 시예저. 그래서 니是事业者吗?我是事业者,当然事业者. 사업자이십니까? 당신은 사업자이십니까? 제가 물어봤는데요. 你是事业者吗?是的. 네, 事业者. 네. 자, 우리 이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은 다 쓰예저겠죠? 그럼요. 쓰예저가 아니라 쓰예저. 어렵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